먼저 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여당, 야당 누가 확실한 우위다 말할 수 없는 현재 분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중반의 최대 이슈, 지금 잠깐 살펴봤던 이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이렇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싸움이 붙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뭐 보수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한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모든 정당이 허경영당 닮아간다. 대단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세게 했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기존 입장이나 통합당의 기존 입장 자체는 사실 현금성 살포라고 하는 소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70% 하위 70%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 여론이 그 부분에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마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유승민 의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과연 맞는 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결국 선거 때 필요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 정말 국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 물론 지금 선거에서 이런 모습이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런 얘기는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의 저는 정치적인 행동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보수와 중도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왔습니다. 글쎄요. 장혜철 변호사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일단 두 사람이 그렇게 썩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보수경제학자의 본인의 이제 경제 신조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매실 던지는 게 총선 이후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권 경쟁에 또 불이 붙겠죠. 그 당권 경쟁이 또 차기 대권 경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 지지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직이나 뭐 선대위 직함을 맡지 않는 것이 황교안 체제와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다니는 걸 보면은 뭐 선대위원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전국 곳곳 다니고 있거든요. 인천, 서울 그리고 강원까지 수도권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대로 통합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측에게 러브콜을 몇 번 보냈지만 실질적인 만남은 성사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뇌관이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당직자들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이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로 대두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보기에 당 이름이 통합당이잖아요. 보수 세력을 통합한다는 그러한 대의 명분으로 뭉쳤는데 지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김치국 마시는 것처럼 총선도 안 끝났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생각하는 모습을 비춘다면 그게 황 대표 쪽이 되었건 유승민 의원 쪽이 되었건 국민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당원분들에게 좋은 평가는 못 받지 않을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당심이나 민심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글쎄요. 화면 보는 것처럼 내부에서 어쨌든 허경영당 닮아간다 이렇게 직격탄을 유승민 의원이 날렸기 때문에요. 이 재난지원금 내부를 수습해야 할 사람은 뭐 한 사람밖에 안 떠오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인데요.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글쎄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왜 썼는지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저 말이 옳든 그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목소리 내라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뭐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미래만 통합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사실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선대위원장, 즉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경제 문제는 지금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에서 20%를 어떤 줄여서 지금 100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경제 원보이스를 내야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후보들도 한갈기 같이 이야기하는 게 경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저 불쑥 저렇게 발표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저렇게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리니 지금 이거는 뭐 투톱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선대위원장 맡겨놔놓고 왜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선거전 하기 전에 당의 분열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승민 대표도 정말 자기가 선거운동하면 지금은 한 전선에 싸워야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여당의 공격에도 맞서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수기. 어느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눈빛을 보내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는 불을 가하는 그런 생각.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명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 원의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이 선거 운동을 보면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해 데리고 100조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구상은 대학교 2학년생들의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 정 변호사님, 오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일컬어 대학교 2학년 수준, 경제와 관련 갓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꽤 독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망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대개 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아는데 지금 김종인 박사는 어찌됐든 이제 경제학을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에 관한 정책이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대학교 2학년의 의미에 대해서 또 경제학 원론을 뗀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경제학 원론은 대개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한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걸 말에 비교를 했어요. 황교안 MR을 탄다. 그리고 또 김종인 박사는 돈키호테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망상에 빠져있는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좀 이게 표현이 좀 방수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미쳤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물론 뭐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조금 더 거친 표현을 계속 많이 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선거 운동에 있어갖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하는 건 맞지만 저런 표현은 그래도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을 때 사실 좀 무시 전략이었는데 이제 선거 좀 앞두고 민주당 여당 사무총장까지 나선 거 보니까 전략이 바뀐 겁니까? 원래 이 선거 전략은요, 상대방이 많이 비난을 하면 그게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학교 2학년 수준이 저 정도면 우리나라 수준이 대단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윤호중 총장이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예.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협적이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부산 내려가서 공공기관 다 이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가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경제적 논쟁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윤호중 사무총장이 저렇게 작심하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하는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수준인데, 문제는 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감안하고 경제 문제를 던진 것 같아요. 결국 이 논쟁은 어떤 면에서 프레임은 김종인 위원장이 짜놓은 경제 심판론 쪽으로 상당히 수렴될 가능성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관련된 소식과 긴급 재난지원금 야당 내부의 내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5개를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전쟁 중인데 유승민 정말 실망이다. 같은 편 장수에게 수류탄을 던지나. 예. 현금 살포 공격하다가 50만 원 주자는 황교안보다 포퓰리즘 경기하는 유승민이 훨씬 낫다. 예. 표가 무섭긴 무섭군. 바로 자르네. 아, 김대우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교회는 쥐잡듯이 잡더니 유흥업소들은 그대로 내버려뒀나 보네. 마지막 볼까요? 혈장 치료 기사 읽고 눈물이 펑펑. 멋지다 정말. 대한민국 의료진 존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5개 댓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총선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